안녕하세요. 코드덱입니다. 오늘은 리버파드 제너레이터로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제거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코드 생성 기능을 활용하면 프로바이더 작성 시간을 90%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7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실력을 점검해보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리버파드 제너레이터를 소개하고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리버파드 함수형 프로바이더 작성법과 클래스형 노터파이어 구현을 배웁니다. 빌드러너 실행과 생성된 코드 분석 방법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코드를 마이그레이션하는 전략과 실전 팁을 정리하고 퀴즈로 복습하겠습니다. 리버파드에서 프로바이더를 만들 때마다 느끼는 고통이 있습니다. 스테인 노터파이어를 상속받고 스테인 노터파이어 프로바이더를 선언하고 복잡한 제네릭 타입을 지정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타입 선언은 실수를 유발하고 팀원마다 작성 스타일이 달라 코드 일관성도 떨어집니다. 한 개의 상태 관리를 위해 수십 줄의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 구조는 분명 개선이 필요합니다. 리버파드 제너레이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 생성 도구입니다. 마치 자동 번역기처럼 동작합니다. 우리가 간단한 함수나 클래스를 작성하면 완벽한 프로바이더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리버파드 애노테이션 하나만 붙이면 모든 보일러플레이트가 사라집니다. 타입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팀 전체가 일관된 코드 패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패키지 설치를 살펴보겠습니다. pubspec YAML 파일에서 디펜던시즈에는 플러터 리버파드과 리버파드 애노테이션을 추가합니다. 이 두 패키지는 실제 앱 실행 시 필요합니다. dev 디펜던시즈에는 빌드러너와 리버파드 제너레이터를 추가합니다. 이 도구들은 개발 단계에서만 코드 생성을 위해 사용됩니다. 커스텀 린트와 리버파드 린트는 코드 품질을 높여주는 린트 도구로 함께 설치하면 좋습니다. 각 패키지의 역할을 이해해봅시다. 리버파드 애노테이션은 리버파드 애노테이션을 제공하는 패키지입니다. 이 애노테이션이 붙은 코드를 빌드러너가 스캔합니다. 리버파드 제너레이터는 실제 프로바이더 코드를 생성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그리고 빌드러너는 코드 생성 과정을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협력하여 자동화를 완성합니다. 리버파드 함수형 프로바이더는 가장 간단한 프로바이더 작성법입니다. 일반 함수에 리버파드만 붙이면 프로바이더가 됩니다. 함수 이름이 자동으로 프로바이더 이름이 되고 반환 타입과 매개 변수가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함수 하나로 프로바이더를 완성할 수 있어 코드가 매우 간결해집니다. 매개 변수가 있으면 자동으로 패밀리 프로바이더로 변환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함수형 프로바이더 예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버파드 애노테이션을 임포트하고 파워트 지시문으로 생성될 파일을 지정합니다. 유저 프로바이더 다우트 파일이면 유저 프로바이더 지 다우트가 생성됩니다. 유저네임 함수에 리버파드를 붙이면 스트링을 반환하는 프로바이더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패치 유저 함수는 유저 아이디 매개 변수를 받음으로 자동으로 패밀리 프로바이더가 됩니다. 퓨처를 반환하면 퓨처 프로바이더로 생성됩니다. 자동 패밀리 변환의 마법을 설명하겠습니다. 패치 유저 함수처럼 매개 변수가 있으면 자동으로 패밀리 프로바이더가 생성됩니다. 기존에는 퓨처 프로바이더 패밀리를 직접 선언하고 제네릭 타입을 2개나 지정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함수에 매개 변수만 추가하면 됩니다. 또한 오토디스포즈도 자동으로 설정되어 메모리 누수를 방지합니다. 개발자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자동화한 것입니다. 상태를 변경해야 할 때는 클래스형 노터파이어를 사용합니다. 클래스에 리버파드를 붙이고 빌드 메서드에서 초기 상태를 반환합니다. 마치 리모컨처럼 상태를 제어하는 메서드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빌드 메서드로 초기화하고 스테이 프로퍼티로 현재 상태에 접근하며 별도 메서드로 상태를 변경합니다. 기존 스테인 노터파이어보다 훨씬 간결합니다. 클래스형 노터파이어 예제를 보겠습니다. 카운터 클래스는 자동 생성되는 카운터를 상속받습니다. 언더스코어와 $기호가 붙은 이름이 특이하지만 이것이 코드 생성의 핵심 패턴입니다. 빌드 메서드에서 0을 반환하여 초기 값을 설정합니다. 인크러먼트, 데크러먼트, 리세트 메서드에서 스테이트를 직접 변경합니다. 스테이트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리스너들에게 알림이 전달됩니다. 빌드 메서드가 퓨처를 반환하면 자동으로 에이식 노터파이어가 생성됩니다. 로딩, 에러, 데이터 상태를 자동으로 관리해줍니다.
터들리스트 클래스의 빌드 메서드는 퓨처를 반환함으로 에이싱 노터파이어 프로바이더가 자동 생성됩니다. 에드터도 메서드에서는 에이싱 백류 가어드를 사용해 에러 처리를 안전하게 수행합니다. 복잡한 에이싱 백류 처리가 매우 간편해집니다. 에이싱 노터파이어 예제 코드입니다. 터들리스트 클래스의 빌드 메서드는 API에서 할일 목록을 가져옵니다. 퓨처를 반환함으로 자동으로 에이싱 노터파이어 프로바이더가 생성됩니다. 에드터도 메서드에서는 먼저 스테이트를 에이싱클로딩으로 설정하여 로딩 상태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 에이싱 백류 가어드로 새 할일을 생성하고 목록에 추가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에러 상태가 됩니다. 코드 작성 후에는 빌드러너를 실행해야 실제 프로바이더가 생성됩니다. 빌드 명령은 일회성으로 한 번만 코드를 생성합니다. 와치 명령은 파일 변경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재생성합니다. 개발 중에는 와치 모드를 켜두면 파일 저장 시마다 자동으로 코드가 업데이트됩니다. 딜리트 컨플릭팅 아웃포츠 옵션은 충돌하는 기존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 생성합니다. 빌드러너 명령어를 정리합니다. 플러터 pub run 빌드러너 빌드는 일회성 코드 생성 명령입니다. 딜리트 컨플릭팅 아웃포츠 옵션을 추가하면 충돌 파일을 삭제 후 재생성합니다. 플러터 pub run 빌드러너 와치는 파일 변경을 자동 감지하는 모드입니다. 개발 중에는 와치를 켜두고 배포 전 최종 빌드에는 빌드를 사용하세요. 와치 모드가 실행 중일 때는 pub get을 실행하지 마세요. G.dot 파일의 완전한 프로바이더 코드가 생성됩니다. 파일 상단에 GATCOD, do.not.mfy by HND 경고가 있으니 절대 수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생성된 코드를 읽어보면 리버파드의 내부 동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타입 안전성이 자동으로 보장되고 팹리와 오토디스포즈가 자동 적용됩니다. 프로바이더 간 유존성 그래프도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기존 프로바이더를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코드는 골뱅이 리버파드를 사용하고 기존 코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전환합니다. 마치 건물 리모델링처럼 한 층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기존 코드와 새 코드가 공존할 수 있어 서비스 중단 없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작은 단위로 전환하고 테스트하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전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스테인 노터파이어 프로바이더를 선언하고 카운터 노터파이어 클래스에서 스테인 노터파이어를 상속받았습니다. 생성자에서 슈퍼 0을 호출하여 초기 값을 설정했죠. 마이그레이션 후에는 골뱅이 리버파드만 붙이고 카운터를 상속받습니다. 빌드 메서드에서 0을 반환하여 초기화합니다. 프로바이더 선언 코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첫째, 스테인 노터파이어를 노터파이어로 변경합니다. 둘째, 생성자의 슈퍼 초기 값을 빌드 메서드의 리턴 초기 값으로 옮깁니다. 셋째, 별도로 작성했던 프로바이더 선언 코드를 제거합니다. 이것은 코드 생성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다행히 사용하는 코드, 즉 레프 와치나 레프 리드는 대부분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실전 팁 첫 번째, 버전 일치입니다. 리버파드 애너테이션과 리버파드 제너레이터는 반드시 같은 메이저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둘 다 2.3.0처럼 이점대 버전을 맞춰야 합니다. 버전이 다르면 코드 생성 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공식 문서의 호환성 매트릭스를 확인하면 각 버전 간의 호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버전 불일치는 가장 흔한 에러 원인입니다. 실전 팁 두 번째, 파일 관리입니다. 파워트 지시문을 빼먹으면 코드 생성이 안 됩니다. 임포어트 다음에 반드시 파워트 지시문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G.dot 파일은 기트에 커밋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성된 파일이므로 기타 이니어리에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커밋하면 다른 팀원이 빌드러너 없이도 바로 작업할 수 있어 팀 협업이 원활해집니다. 자주 하는 실수들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빌드 메서드 안에서 스테이트를 변경하면 무한 루프가 발생합니다. 빌드는 초기값만 반환해야 합니다. 둘째, 레프 매개 변수는 반드시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위치해야 합니다. 셋째, 와치 모드가 실행 중일 때 플러터 pub get를 실행하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ub get 전에는 와치를 먼저 종료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리버파드 제너레이터의 핵심 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타입 추론 자동화로 실수가 줄어듭니다. 반환 타입을 보고 적절한 프로바이더가 자동 생성됩니다. 둘째,
팀 전체가 동일한 패턴으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어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코드 리뷰 시간도 단축됩니다. 셋째, 개발자는 핵심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어 생산성이 극대화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리버파드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때 디펜던시즈와 데브 디펜던시즈에 각각 추가해야 하는 패키지의 조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디펜던시즈의 리버파드 애너테이션과 플러터 리버파드, 데브 디펜던시즈의 빌드러너와 리버파드 제너레이터. 두 번째, 디펜던시즈의 리버파드 제너레이터와 빌드러너. 세 번째, 디펜던시즈의 빌드러너와 리버파드 제너레이터. 네 번째, 디펜던시즈의 리버파드 애너테이션과 빌드러너.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리버파드 애너테이션과 플러터 리버파드는 실제 앱 실행 시 필요한 패키지이므로 디펜던시즈에 추가해야 합니다. 반면 빌드러너와 리버파드 제너레이터는 코드 생성을 위한 개발 도구이므로 데브 디펜던시즈에 추가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앱의 최종 번들 크기를 최적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개발 도구는 실제 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리버파드 애노테이션을 사용한 함수형 프로바이더에서 파라미터를 받을 때 생성되는 프로바이더의 특성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오토디스포즈가 적용되며 팹리 마더파이어가 생성된다. 두 번째, 파라미터가 있어도 기본 프로바이더로 생성되며 수동으로 팹리를 추가해야 한다. 세 번째, 항상 스테이 프로바이더로 생성된다. 네 번째, 팹리 마더파이어가 생성된다.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리버파드 제너레이터는 함수에 파라미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팹리 마더파이어를 생성합니다. 파라미터별로 독립적인 프로바이더 인스턴스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오토디스포즈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수동으로 작성할 때 개발자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자동화한 것입니다. 파라미터만 추가하면 복잡한 설정 없이 팹리 프로바이더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리버파드 클래스형 노터파이어를 작성할 때 기존의 스테인 노터파이어 방식과 비교한 주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노터파이어 클래스를 상속받고 빌드 메서드에서 초기값을 반환하며 프로바이더 선언이 자동 생성된다. 두 번째, 스테인 노터파이어를 그대로 상속받지만 프로바이더만 자동 생성된다. 세 번째, 별도의 클래스 상속 없이 모든 코드가 자동 생성된다. 네 번째, 에이식 노터파이어를 항상 사용해야 한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리버파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 기존의 스테인 노터파이어 대신 노터파이어 또는 에이식 노터파이어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빌드 메서드에서 초기 상태를 반환하며 이를 통해 스테인 노터파이어 프로바이더 등의 복잡한 선언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생성자에서 슈퍼로 초기화하던 방식이 빌드 메서드의 리턴으로 변경됩니다. 타입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보일러플레이트를 크게 줄여줍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빌드러너를 실행할 때 와치 모드와 일반 빌드 모드의 차이점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와치는 파일 변경을 감지해 자동 재생성함으로 개발 중에 사용하고 빌드는 한 번만 실행함으로 배포 전에 사용한다. 두 번째, 와치는 소규모 프로젝트에만 사용한다. 세 번째, 와치는 에러 검사를 생략한다. 네 번째, 와치는 특정 파일만 선택적으로 생성한다.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플러터 PUB런 빌드러너 와치는 파일 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변경사항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코드를 재생성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자동으로 코드가 업데이트됩니다. 반면 빌드 명령은 한 번만 실행되므로 CI/CD 파이프라인이나 배포 전 최종 빌드에 적합합니다. 딜리트 컨플릭팅 아웃포츠 옵션은 충돌하는 기존 파일을 삭제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리버파드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dot 파일에서 리버파드 애노테이션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들의 조합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프로바이더 타입 추론, 레프 객체 주입, 팹리와 오토디스포즈 마더파이어 적용, 유존성 그래프 구성. 두 번째, UI 위젯 자동 생성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생성. 세 번째, 단순히 프로바이더 변수 선언만 생성. 네 번째, 스테인 노터파이어 클래스 자동 생성.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리버파드 제너레이터는 함수나 클래스의 시그니처를 분석하여 적절한 프로바이더 타입을 자동으로 추론합니다. 퓨처 프로바이더,
스트림 프로바이더 등을 반환 타입에 따라 결정합니다. 래프 객체를 자동으로 주입하고 파라미터 유무에 따라 팹미 마더파이어를, 비동기 작업에 따라 오토 디스포즈를 적용합니다. 또한 프로바이더 간의 유존성 관계를 파악하여 유존성 그래프를 구성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기존 스테인 노터파이어 프로바이더 코드를 리버파드 제너레이터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스테인 노터파이어를 노터파이어로 변경하고 빌드 메서드로 초기화 로직을 이동하며 프로바이더 선언을 제거한다. 두 번째, 스테인 노터파이어를 그대로 유지하고 골뱅이 리버파드만 추가한다. 세 번째, 모든 스테이 변수를 파이넬로 선언한다. 네 번째, 프로바이더 선언은 유지하되 생성자만 수정한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시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스테인 노터파이어 대신 노터파이어 또는 에이식 노터파이어 클래스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생성자에서 슈퍼로 수행하던 초기화 로직은 빌드 메서드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스테인 노터파이어 프로바이더 선언 코드는 완전히 제거됩니다. 코드 생성이 이를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래프 와치나 래프 리드 같은 사용 코드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리버파드 제너레이터 사용 시 패키지 버전 불일치로 인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리버파드 애너테이션과 리버파드 제너레이터의 메이저 버전을 일치시키고 공식 문서의 호환성 매트릭스를 확인한다. 두 번째, 모든 패키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호환된다. 세 번째, 플러터 리버파드만 최신 버전으로 유지한다. 네 번째, 빌드러너의 버전만 정확하면 된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리버파드 제너레이터 생태계에서 가장 흔한 오류 원인은 패키지 버전 불일치입니다. 리버파드 애너테이션과 리버파드 제너레이터는 긴밀하게 연동되어 작동하므로 메이저 버전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둘 다 이점대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식 문서의 호환성 매트릭스를 확인하면 각 버전 간의 호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는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학습을 완료하셨습니다. 리버파드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면 보일러플레이트 코드를 제거하고 개발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골뱅이 리버파드 애노테이션 하나로 타입 추론, 팹미, 오토 디스포즈가 자동 적용됩니다. 기존 코드도 점진적으로 마이그레이션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